안녕하세요. 14년간 3만여 건 이상의 이별 연애 상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트라상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연애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내담자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좋아서 사귀고 있긴 한데 이 사람의 진심을 모르겠어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못해주는 건 아닌데 확신을 더 얻고 싶어요. 전 이 사람이 정말 좋은데 제가 더 좋아하는 게 가끔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러다 오래 못 사귈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여러분도 상대방의 진심이 궁금할 때가 있으시겠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어른들이 말하는 속담이 있죠. 하루에 수십 번씩 바뀌는 사람의 마음만큼 정확하게 알아채기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은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연애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짝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날 좋아하긴 할까? 두 번째, 막상 사귀고는 있는데 그 사람의 진심이 대체 뭘까?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긴 하는 걸까? 1번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연애를 시작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일까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상대방의 속마음과 진심이 훤히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사실 이 영상을 클릭할 이유조차 없었을 겁니다. 연애 초반부터 이 연애의 주도권이 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불안하지도 않고 마음이 편하죠. 오히려 너무 애정결핍처럼 구는 상대방이 지루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방의 진심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상대의 속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은연중에 상대방이 나를 덜 사랑한다거나 나에게 생각보다 무관심하다거나 이게 대체 연애를 하는 게 맞나? 라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상황일 거예요. 이때는 사실 아트라상에서 말하는 프레임 싸움에서 살짝은 밀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도 이 프레임 관리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아트라상의 프레임 이론이란 건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과 동등하거나 가치 높은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서로의 대화 내용, 표정, 자세 등으로 서로의 우위가 달라집니다. 마치 내 쪽에서 더 가치가 높은 사람이 할 법한 행동과 자세를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건가?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 매력 자체를 증가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성 너무 없거나 인격적으로 거만하거나 예의 없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인기가 매우 많은 여배우가 팬들을 대할 때, 아이돌이 팬을 대할 때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말하지만 거만하거나 예의 없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개팅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남자를 대할 때 예의는 차리면서 도도하고 여유롭고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고프레임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나의 가치를 얕보거나 그닥 이성으로 느끼지 않는 인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프레임 높이기 카드를 쓸 차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항상 있어요. 이건 고급 이론이긴 한데 상대방이 자존감이 낮고 연애라는 것 자체에 자신감이 없는 타입이라서 늘 자존심을 부리면서 괜히 나의 가치를 깎으려는 행동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 프레임이 낮다고 착각하면서 상대방의 프레임을 계속 깎아 나간다면 상대방은 자존심 발동만 더 심해지고 내가 진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가 나를 이성으로 안 보는 행동을 한다 이러면 두 가지입니다. 아직 내 프레임이 적거나 너무 높은 겁니다. 내가 명백히 가치가 높은 상황이라고 여겨지고 상대방의 자존감이 낮은 타입이라고 파악이 된다면 프레임 높이기 행동은 자제하고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론 같은 걸 잘 모르겠고 초심자라면 이런 거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항상 고자세, 내가 가치가 높은 사람이면 혹은 여배우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 생각해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연애 초반인데 별 문제가 없고 연애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영상을 꺼버리고 사랑을 나누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은 분들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진심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진심을 알기 위해 내가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거짓말 탐지기라도 가져와서 어떤 필살기 같은 걸 쓰고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려 듭니다.
떠보는 말을 한다거나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을 자주 해서 상대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진심을 체크하고 알아보려 합니다. 물론 이런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우리가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감정들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느 때는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고 프레임 높이기가 되면서 연애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더욱 연애 초반이라면요, 그건 바로 상대방에게 완전한 자유를 한 달간 줘보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랑을 퍼주고 많이 좋아해주기 전에 유예 기간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랑하는 방법, 사랑의 기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줘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연애 초반만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기 딱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어차피 연애를 이어가거나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맞춰주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애가 후반부로 가고 뒤로 갈수록 관계가 깊어질 텐데 우리는 이 집착, 애착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보상심리, 남들과의 비교심리 이런 것들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즉, 내 기준에서 가장 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며 그 사람에게 덜 집착할 수 있는 시기가 연애 시작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F이신 분들, 감성적이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보았고요. 이젠 약간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아트라상의 재회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가만히 있기입니다. 상대에게 완전한 자유를 한 달간 주라는 말은 이 원리와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착을 거두는 행위죠. 집착이 없고 특별한 요구사항 없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전부 하게끔 놔뒀을 때 나에게 맞춰주기 위해 절제를 하는지, 매일 술 먹으러 다니는지, 나와 만나는 것 이외에 약속을 많이 잡는지 이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나를 대하는 혹은 나를 생각하는 진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쾌락을 주는 역할이고 옥시토신은 신뢰와 결속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강한 끌림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진짜 연애는 이 호르몬의 장난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초반부터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고 집착을 꼭 해야만 하는 상태다? 이러면 뒤로 갈수록 망할 게 뻔합니다. 마음고생의 연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레임 이론, 기본 원리들을 떠올려 봅시다. 지금 연애를 막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 눈에 당신을 딱 바라봤을 때 호르몬이 그나마 최대치로 분비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 길들이기를 잘 해둬야겠죠. 머지않아 애정 표현 문제로 혹은 연락 문제로 또는 자주 만나는 문제로 다투거나 싸우더라도 사귄 지 2, 3개월간의 이별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설령 오더라도 상대방에게 앞서줬던 완전히 자유롭게 내버려둔 한 달, 이것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나중에 싸우거나 혹은 위기가 왔을 때 아주 좋은 명분이 돼요. 왜냐하면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유를 준 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해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여러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유를 주었을 때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성향을 드러내게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만약 호르몬 분비가 최대치로 되고 있고 당신의 가치가 가장 고평가되고 있을 시기인 연애 초반부터 상대를 강력하게 통제하려 하거나 최대치로 집착한다? 이러면 상대방은 당신의 눈치를 적당히 보고 대충 맞춰주거나 선의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능구렁이처럼 임기응변으로만 당신을 대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 진정성과 헌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죠. 파트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그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실제로 꺼내게 됩니다. 감정적인 호소를 하게 돼요. 자기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입장은 이랬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 어쨌건 미안해. 서운해. 위와 같은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고자 던졌던 감정적인 말들은 상대가 사실 반박할 여지도 많고 역공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감이 생길 때도 있고요. 말꼬투리 잡히면 대화는 끝나지 못하고 각자의 할 말을 하면서 싸움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풋풋한 연애 초반부터 반복되면 완전히 1차원적으로 감정 투정하고 한 수 아래의 사람으로 비춰져서 사랑하는 마음이 쉽게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집착할수록 도망가게 되는 사람 심리의 원리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딱 한 달만 집착 유예 시간을 두기. 연애 초반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완전히 물들기 전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 달만 사랑해주기. 다 같은 말인데 이 모든 말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뭘까요? 그건 바로 쿨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감 높고 엄청 예쁘고 엄청 멋진 사람을 볼 때 와 완전 쿨하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렇듯 프레임 높이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쿨함입니다. 쿨함의 반대는 뭘까요? 화내기,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쿨하지 못한 모습, 찐따 같은 모습이죠. 따지기,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사람은 상대방이 뭘 해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한다는 것은 나보다 네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걸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즉 마이너스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이너스들이 모이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정도 떨어지고 이성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매번 가벼운 이야기만 하고 그저 장난만 칩니다. 쿨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 어떻게 우리 사이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사람을 앞에 두고 매번 이렇게 가볍게 장난만 칠 수가 있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죠. 초반 1개월은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 애인가 보다 하고 한 달 내내 드립만 치고 그걸 받아주고 웃어주세요. 리액션 해주고 2, 3개월 차에는 어차피 상대도 장난칠 소재가 줄어들고 본인이 지쳐서 진중한 이야기도 가끔은 시작할 겁니다. 쿨한 사람은 한 달 유예 기간 동안 그냥 내버려 둡니다. 대신 넌지시 나의 기준치만 이성적인 상태로 알려줄 뿐이에요. 나는 사소한 약속 이런 거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을 좋아해. 그런 사람이 신뢰가 가더라고. 그리고 한 달은 저렇게 약속을 어기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죠. 한 달이 지나도 저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의 진심이 명확히 확인이 된 겁니다. 나와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강하게 나갈 명분도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내가 그때 말했던 거 생각나? 갑자기 내가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너 좀 그렇겠다. 근데 나한테는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라서 너도 머리 아플 텐데 며칠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쉬다가 나 보고 싶으면 연락해. 생각 정리되면 연락해. 나도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자기랑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 정리를 좀 하고 있을게.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아니면 그래 내 마음이 크지 않구나 정리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여기까지 완벽하게 대처해버리면 우리 쪽이 너무 성숙해 보이고 쿨하게 느껴지면서 프레임이 극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에게 더 잘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커져요. 상대방은 이렇게 나갔을 때 일종의 공포심, 죄책감, 내가 잘못했네 하는 감정들이 생기고 이러한 감정들이 나의 매력으로 치환됩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오늘은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잘 싸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맺고 끊음을 잘 가져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완전한 자유를 한 달간 주기, 쿨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어려운 연애 심리학 개념과 실제 사례들에 대한 칼럼들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조금이나마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라상이었습니다.